안녕하십니까, 천공입니다. 자, 여러분도 사연도 많이 보내주시고 또 제가 댓글도 많이 읽어보고 댓글도 많이 읽어보고 또 저하고 전화 상담하신 분도 계시고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또 나름 좀 보람도 느끼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역시 노컨택에 대한 효과를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하는 발언입니다. 여러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여러분이 얼마나 친절하게 행동하고 또 여러분이 얼마나 제너러스하게 인심 있게 대우를 하더라도 그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컨택이 중요한 거죠. 자, 왜 제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여러분과의 어떤 사랑을 이니시에이트하고 관계를 지속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서약이죠. 물론 그 서약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미약한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일단 절단낸다는 것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의 가치에 대해서 등한시하고 여러분의 존재를 당연시 여기는 사람한테 더욱 가치를 부여하고 그 사람한테 집중하고 매달리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매우 슬픈 현실입니다. 여러분,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슬픈 영화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슬픈 영화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계속 애정과 끊임없는 관심을 부여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의 지속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자, 또 하나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남녀의 관계는 거래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좀 원색적인 표현이지만 나름 거래의 관계이기도 하죠. 서로의 육체를 소유하겠다는 어떤 거래이죠. 너는 나만을 사랑하고 나는 너만을 사랑한다라는 어떤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입니다. 결혼이든 일종의 관계이든. 그러니까 거래의 관계인 거야. 그리고 대부분의 연애는 굉장한 어떤 이기심 때문에 하는 것일 수도 있어. 자기 좋다고 하는 게 또 연애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자, 우리는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굉장히 어떤 미디어적 선동에 우리가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남녀의 관계에서도 아름다운 사랑이 존재하나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영어로 얘기하면 일종의 본드죠. 유착관계. 유착관계는 인간이 가장 필요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동물은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변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톱이 있다든지, 날개가 있다든지, 날아다든지, 이빨이 있다든지, 이렇게 공격하고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어떤 도구적 디바이스가 있는데, 인간은 없어. 인간은 그래서 서로 공동체를 유지하면서 그러한 어떤 사회를 결속하면서 인간의 가장 취약적인 그런 신체적인 취약점을 사회적인 어떤 본드를 통해서 강화시키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인간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관계를 지금 상대가 단절을 한 거야. 그럼 이 단절을 여러분이 집착하고 매달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행동의 어떤 반론인데, 여러분이 여기서 역발상적으로 상대한테도 그만큼의 상처를 주고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노컨택이죠. 그 사람은 다 본드, 유착관계를 강력하게 의존하는 성향이 인간들은 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이별을 선고한 사람은 그 이별이 가지고 있는 그 외로움, 고독, 단절, 이런 공허함,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고 이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들한테 이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별을 원한다?
여러분도 이별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노컨택은 윈윈 작전입니다. 그나 그녀가 다시 여러분한테 돌아온다면 노컨택이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고, 그나 그녀가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명예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컨택은 윈윈 작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성을 만나서 새로운 관계가 발전됐는데, 그 새로운 관계가 그 이전에 여러분이 집착하고 손실감을 느꼈던 그 상대보다 더욱 이상적이고 아름답고 행복한 관계로 개선이 되고 발전이 된다면 역시 노컨택은 더 아름답고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좀 서론이 길었습니다. 자, 오늘 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많은 구독자님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별을 지속한 후에 여러분이 노컨택을 굉장히 멋있게 실행을 했는데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냐라는 그러한 요청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메일로도 오고 댓글에도 상당히 많이 달려 있었죠. 그리고 언젠간 제가 해야 할 그러한 토픽이죠. 오늘 조금 개요만 드리겠습니다. 다는 할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댓글이 하나 있었는데 이러한 내용입니다. 나를 찬 그 상대 이성이 나한테 무릎을 꿇고 기어오는 자세로 와야만이 내가 받아줄 수 있다. 안 그럼 나는 계속 no contact forever 하겠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을 찬 이성이 철수 오빠 미안해. 나 정말 실수한 것 같아. 날 다시 받아줘. 그럼 나는 정말 우리 관계를 옛날같이 뜨겁고 진지하게 다시 교제를 하도록 내가 노력할게.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비극적입니다. 이렇게 오는 사람도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은 굉장히 에러건트하게 그런 방법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 그러니까 당신을 찬 그 상대가 당신한테 재회를 원해서 돌아올 때는 방법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몇 가지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걸로도 영상 한 두세 개 만들 수 있어요. 만들 만큼 할 얘기가 많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극적으로 자기 자신의 자세를 낮추면서 용서해줘 뭐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다가오냐? 컨셉을 얘기하자면 그들은 굉장히 편안한, 그러니까 이별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그 과정이고 재회라는 것도 과정이야. 근데 재회라는 것은 파괴된 것을 다시 rebuild up, 재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 construction이 필요한 거야. 구성, 워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떠한 그 작업, 그러니까 어떤 진행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창조가 필요한 거야. 다시 재창조가 필요한 거야. 재회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회라는 건 어떤 거 보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속된 말로 처음부터 다시 꼬시는 거다. 처음부터 다시 썸을 타야 돼. 재회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당신한테 이별을 고한 사람은 나름의 나르시즘과 우월감이 있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별을 당신한테 선고한 사람은 그들이 당신보다 훨씬 위에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어도 이별을 때렸을 때는 그러한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어. 어쩔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시 재회를 할 마음이 생겨서 여러분한테 재회할 시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는 잘 들으세요. 그들은 편하게 그 재창출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 그들은 쉬운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힘든 부분은 여러분이 하기를 기대하면서 다가옵니다. 무슨 말인가 아시겠죠? 자, 이삿짐을 날릴 때 엘리베이터가 없는 뭐 원룸 같은 데서 이사를 날릴 때 무거운 짐을 두 사람이 들어서 계단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약간의 잔머리를 써 어떻게 하면 내가 쉬운 포지션으로 이 짐을 옮길 수 있는지. 그래서 상대방이 무겁게 힘이 들어가게 일을 시키고 자기는 일하는 신용만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삿짐 올리는 기억이 있죠. 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별을 당신한테 선고한 사람이 다시 당신한테 재회를 신청하는 그 작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시도를 합니다. 자기는 쉬운 파트를 하고 여러분이 어려운 파트를 이행을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대개 이런 식으로 와요. 오빠 잘 있었어? 안녕 예림? 이런 식으로 오지. 아 미안하 예림아 내가 정말 실수했다. 다시 재회하자. 이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빵부스러기를 던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선물을 갑자기 보내. 선물을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발신인지 수신, 아니 누가 보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수친, 그런 선물이 와. 내 이름으로 왔어. 누구한테 왔는지 몰라. 그래서 택배에서 전화를 걸어봅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나를 찬 X가 보낸 거야.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전화를 하게 되잖아. 뭐 오빠 잘 있었어. 뭐 오빠가 피부가 안 좋으니 내가 비누 한 장 보냈어. 크림을 보냈어. 향수 한 병 보냈어. 그러면서 여러분이 예림아 I love you, I miss you, 재회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합니다. 아니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계속 또 매달리는 것을 몇 번 더 예측을 하고 기대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재회하기를 원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 자, 여기서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그쪽에서 재회가 오나, 그쪽에서 연락이 오면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반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 오자마자, 예림아, I miss you so much. 네가 전화하기를, I'm looking forward. 정말 기다렸다. 야, 이건 재회 신호라고 여러분이 그냥 속단을 하고, 자, 언제 만날까? 야, 이번에 만나면 언제 결혼식 할까? 야, 다음에는 우리 첫 번째 애기 이름 어떻게 할까? 첫 번째 전화부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수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쪽이 얘기하고 먼저 얘기하고 여러분은 대답하는 식으로. 그래서 그쪽이 오빠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 다음에 또 봐. 그러면 여러분 그래 다음에 봐.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리고 그쪽에서 혹시 오빠 아니면 예림아 나를 그리워했냐? 그렇게 물어보면 솔직히 얘기하세요. 또 가끔 생각나더라. 아니면은 또 보고 싶었다. 사실대로 얘기해도 괜찮아요. 아니면 너무 바빴다. 너는 나한테는 언제나 좋은 사람이라면 너무 바빴다. 그럼 만약에 그쪽에서 조금 더 분위기를 띄워서 오빠를 참 그리워했다. 나 예림아 너를 차고 좀 후회가 됐다. 네가 많이 생각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를 생각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나 괜찮아.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재회를 만약에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좋아 라고 얘기를 하세요. 튕기지 마세요. 그것도 거절이잖아. 여러분 거절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거절한 입장이 아니잖아. 여러분 어떻게 해서 지금 원하던 것이 온 거 아니야. 하지만 제 말은 선물을 받긴 받는데 너무 개침 흘리면서 받지 말라는 얘기야. 이래도 이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면서 받으라는 얘기야. 내 말은. 그러니까 그쪽에서 재회를 하자라는 신호가 오면은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좋은데 오빠 좋은 생각이야. 근데 난 천천히 가고 싶다. 이런 식으로 조금 튕기세요. 이런 식으로 하고 부드럽고 스무스하고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지. 다시 또 막 그 이별 기간에 생겼던 안 좋았던 얘기나 그 사람의 성격이나 기질적인 문제점을 얘기한다든지 이러면 파토납니다. 거의 99% 파토나요.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는 이런 거야. 여러분 밥을 다 했어 지금. 이제 뜸을 들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기, 그런 어떤 타임 피리어드인데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다 된 밥에다 재를 뿌리면 안 됩니다. 조심하게 매우 민감하고 예민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재회를 잘 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아까 같이 그냥 발발 기어서 완전히 저자세로 미안해, 막 나를 용서해줘 이런 식으로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은 나는 계속 노컨택 하겠다.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결코 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예.